이 성인이 돼 발생하는 여드름처럼 보이는 이 피부 질환은요, 피부 자체의 문제 외에도 이 피부 기능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류호성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보통 여드름 하면은 이제 청춘의 상징이다라고 해서 10대에 생기는 피부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는 성인 여성분들이 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사진을 몇 장 보면서 말씀을 좀 네. 드릴까요? 네, 사진이 조금 흐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서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큰 염증이 군데군데 보이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이제 우리가 블랙헤드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면포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입 주변을 보면은 마치 여드름처럼 보이는데 또 뺨을 네. 보면은 이렇게 안면 홍조처럼 있기도 하고 실핏줄이 있기도 합니다. 왼쪽이 여드름 질환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여드름과 헷갈릴 수 있는 주사라고도 하고 로사세아라고도 하는 질환입니다. 아, 주사요? 예, 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홍반성 루푸스입니다. 마치 버터플라이 나비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런 홍반이 특징이라고 그리고 또 면역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기는 피부 감염이 있는 단독이라는 질환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왼쪽에는 이제 각질이 많이 생기고 군데군데 이제 홍반이 보이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네. 만성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뭐 피로라든지 스트레스를 조절을 잘 하고 그리고 심해질 때는 국소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목 뒤에 이렇게 땀이 많은 요즘 여름철에 많이 오는데요. 모낭에 감염이 생기는 모낭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초기에 진단을 잘해서 항생제를 투여하면 반응이 좋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볼까요? 네, 왼쪽 그림은 요즘 여름철에 전염성이 강한 보통 소아나 유소아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농가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도 항생제를 잘 사용하면 치료에 반응이 좋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입술 밑에 이렇게 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헤르페스 피부염이라 그러는데 네.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거 사진을 봤는데 아무래도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좀 흐려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네. 자, 근데 보면은 여드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쉽게 고쳐지지만 지금 이렇게 성인이 돼서 나타난 피부 질환은 의외로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아까 마지막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네. 그런 감염이나 뭐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는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적절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 시절에 끝날 줄 알았던 여드름이 3, 40대에 갑자기 생긴다. 이러면 무척 환자분들도 당혹스러워 하시는데요. 네. 특히나 로사세아 같은 경우는 여드름 질환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도 치료를 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사세아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텐데 기존에 그럼 여드름과 로사세아 우리말로는 이제 주사라고 하죠. 네네네. 네. 그 차이점을 한번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네. 네. 보통 이제 여드름 그 2기에 해당되는 로사세는 네 가지 A형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구진 농포형이라고 두 가지 A형일 경우에는 여드름과 조금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도 그렇고 의료진도 그런데요. 하지만 진찰을 잘 하고 환자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두 가지를 좀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드름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면포라고 아까 말씀드린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동반한 그런 뾰루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로사세아 같은 경우는 이런 면포가 없습니다. 블랙헤드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여드름 같은 경우는 주로 환부 주에만 좀 붉은 그런 네네네. 뾰루지가 있고 그리고 로사세아 같은 경우는 안면 중심부로 해서 홍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드름은 역시나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여드름 흉터를 볼 수가 있고 로사세아 같은 경우는 그런 여드름성 흉터라기보다는 이런 오렌지 껍질같이 모공이 넓어진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만성화되신 분들한테는 실핏줄이 좀 가는 실핏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나 턱선이나 목이나
가슴 그리고 심지어는 등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로사세아 같은 경우는 주로 얼굴 중심으로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로사세아도 심한 경우에는 두피나 목이나 가슴, 윗등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부위만 가지고 구분하는 것도 약간 좀 네, 문제가 있을 수가 그렇겠네요.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드름은 주로 10대나 20대 청춘의 상징이라고 하니까 많이 오게 되고 로사세아 같은 경우는 30대 이상에서 심지어는 40대, 50대에서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나이만 가지고 이렇게 감별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좀 다른 질환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렇다면은 로사세아 주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주에 무슨 사자인가요?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원인은 또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주사라고 우리가 일단 불금증을 얘기하거든요. 아. 불금증을 얘기해서 이제 로사세아라고 얘기하는데 네네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 중심 부위에 이제 홍반이나 구진, 농포가 반복적으로 되는 질환입니다. 지금 사진에 그 예전에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분도 보면 코를 보면 좀 붉게 보이지 않습니까? 딸기 코 같은 느낌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분도 로사세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유발 요인으로는 면역계 이상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은 자외선 노출이 반복적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환경에 자주 노출되거나 스트레스, 술, 커피, 매운 음식, 심한 운동, 심지어는 이제 화장품 사용하는 것으로도 이 로사세아가 피부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잘 네.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사세아는 4가지 I형이 있습니다. 홍반 모세 혈관형이 있고 그리고 여드름과 혼동되기 쉬운 구진 농포형 E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딸기코처럼 코가 나중에 커지는 붉고 네.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피마형이라고 3형이 되겠고 아. 심지어는 이제 안구에도 안구충혈이라든지 그렇게 침범하게 되는 4형 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사세아는 이런 많은 유발할 수 있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회피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그리고 자외선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거에 따라서 증상이 악화가 자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냥 선크림을 그냥 수시로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하실 때 보습을 유지하거나 하실 때 자극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것이 로사세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드름으로 오해하기 쉬운 로사세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여드름으로 오해하기 쉬운 로사세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빌 클린턴 사진이 술 먹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피부 질환인지 몰랐었어요. 네. 그다음에 여드름으로 좀 비슷해 보이는 질환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10대, 20대는 여드름이 없다가 아예 30대, 40대, 심지어는 이제 50대에서도 여드름성 질환처럼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는 반응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성들에게 오는데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에게도 올 수도 있고 원인으로는 폐경기 여성 호르몬 저하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이라든지 스트레스 과다 그리고 가족력이나 화장품이나 약물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군요. 다음 슬라이드 네. 좀 보실까요? 이것은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오는 입주위 피부염이 되겠는데요. 네. 여드름처럼 다발성 홍반성 구진을 입 주변에 동반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 질환이 처음 기술되었을 때만 해도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사용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과도한 보습제를 쓰기 때문에 인한 피부 장벽 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네. 아니면은 파운데이션 등으로 인해서 밀폐 때문에 피부 상재균에 있는 변화 그리고 면역계 이상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료는 경구항생제를 주로 사용하지만 피부 장벽이나 피부 상재 미생물에 대해서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모공각화증이라고 하죠. 흔히 닭살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네네네. 하는데 닭살이요. 네네. 과도한 각질이 이제 팔부분에 특히 많기 때문에 네. 형성돼서 모공 입구가 막히고 주로 젊은 성인 위팔에 생깁니다.
각질 용해제나 트레티노닌 같은 이런 여드름 크림을 바르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치료에 대해서 반응이 좀 낮은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닭살이나 입주위 피부염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네, 피부 장벽과 피부상 그 미생물 균형을 좀 바로 잡는 게 만성 피부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부 구조를 살펴보면 화면에 나오듯이 맨 바깥층에 이제 각질층이 있고요. 그 네. 밑에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런 순으로 우리 피부를 바깥층부터 보호하는 층이 형성돼 있는데 네. 피부 장벽을 말하는 것은 맨 바깥층의 각질층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표피층까지를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분들은 이 피부 장벽이 아주 취약합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팎에서 감싸고 있는 이런 호흡기 점막이라든지 장점막 같이 이런 것들이 다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약하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차단을 잘 못하고 네네. 수분 유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장벽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일전에도 설명드렸던 장누수 증후군이 일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그 피부 장벽, 그러니까 피부가 약간 좀 건강해야지 외부에서 오는 침입도 막고 네네.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떨어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원인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좀 큰 어려워요. 부분을 차지하죠. 예, 그래요. 예. 장누수, 장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는 것 뜻하나요? 네. 예.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네. 글루텐 단백질이 많은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거나 아니면 장내 세균 불균형이 있거나 아니면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환경 호르몬이 이제 장내 유입이 많으면은 네. 장점막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영양분 흡수 장애라든지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음식물 알레르기, 전신 염증 반응 등이 잘 생깁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실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장누수 증후군은 비단 피부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드린 여드름, 로사세아,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변비나 설사 같은 소화기 질환, 그리고 피로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잦은 감기나 비염이 자주 온다든지 아니면 그 헤르페스나 대상포진 이런 바이러스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훨씬 네. 높게 되고요. 심지어는 수면 상태나 우울증 같이 그런 정신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가끔 보면 피부가 안 좋다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과 피부는 좀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보통 약간 한의학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뭐 약간 한의원에 헷갈려가지고. 가시면은 네. 뭐 여성분들은 자궁이 안 좋아서 피부 여드름이 네. 생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곤 하는데요. 장과 피부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과 장과 뇌는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지금 슬라이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가운데 초록색 부분에 있는 저게 창자크롬 친화세포라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이 창자크롬 친화세포는 장내 미생물이 어떤 그 대사를 통해 가지고 단사슬 지방산하고 담즙산을 만들게 되면 이 대사물이 창자크롬 친화세포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우리가 뭐 바나나 같은데 풍부한 이런 트립토판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창자크롬 친화세포는 다시 미주 신경을 통해서 뇌에게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로토닌이 증가하게 되면은 뇌는 행복감과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다시 네. 뇌는 이 창자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 창자크롬 친화세포에서 만든 세로토닌이 장내로 많이 분비되게 하죠. 그러면은 장 운동이 느려지거나 그리고 이런 장 운동을 조절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장내 미생물하고 그리고 장과 뇌는 서로 소통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이제 그런 설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 이 논문에 나온 내용이니까요. 볼 수가 있겠군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실험은 동일한 종류의 쥐에게 이제 면도를 다 한 다음에 네. 한쪽 군에는 그냥 일반 사료를 먹이고 나머지 한쪽 군에는 루테리균이라고 하는 유산균을 같이 복용을 시켰습니다. 네네네. 그랬더니 루테리균을 먹인 균에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네. 털이 잘 자라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 막대 그래프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피부 두께가 더 두터워지고 그리고 성장기 모발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은 왼쪽에 이제 검은색 점들이 보이는데 저게 모낭입니다. 그랬더니 루테리균을 먹인 유산균을 먹인 균에서는 모낭도 털도 훨씬 더 잘 자라더라 하는 걸 실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정말 장과 모든 피부는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만성 피부 질환에 어떻게 보면 계속 악순환을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좀 네.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만성 질환의 이제 악순환을 유발한다는 건데요. 지금 그림에 나오시는 것처럼 장루수 증후군하고 이런 그 상황을 연결하면은 이런 그림으로 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밀가루 많은 음식이나 튀김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이 좀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 가서 장 점막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유해 미생물이 만들어낸 염증성 물질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이 염증성 물질은 장 밑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피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럼 피부에 아까 보여드렸던 장벽에 손상을 가하면서 염증성 그런 피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방송 보시면서 만성 피부 질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코 등에 네. 콧등이요? 콧등이요? 예, 콧등 위쪽으로 일자로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딸기코는 아니고 네. 콧등 위쪽으로 이제 일자식으로 쭉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약간 불구스러움 하더라고요. 아, 여기 콧등 일자로 이렇게 쭉이요? 예, 예, 예. 네네네네. 지금 그게 그렇죠. 이렇게 콧등 위쪽으로 이렇게. 네네네. 그쪽만 그러니까 양쪽 이 뭐라고 좌우측은 아니고 이렇게 콧등 위쪽으로 일자로 쭉 이렇게 약간 불구스러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 주셨는데 한번 직접 상담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예, 선생님께서 안녕하십니까? 그렇다는 얘기신가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나이가 좀 지금 50대 정도 돼 보이시는데 예, 지금 예. 57입니다. 생긴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오래 되셨죠? 예. 예, 예, 예. 이런 분처럼 이 5년이나 되면 장기간 동안 이제 코 중심으로 홍반이 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가 로사세아나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선생님 혹시 뭐 햇볕을 이게 심해졌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이게 악화하고 호전이 반복되진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좀 불구스름 좀 했다가 아니면은 좀 덜 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네. 혹시 알레르기 질환을 같이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뭐 비염이 있다든지. 비염은 없습니다. 비염은 없으시고요. 예. 예, 예. 이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저희가 뭐 항상 코가 붉고 하면은 주변에서 술을 많이 드시나 이런 뭐 오해도 받긴 하는데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네, 술 안 맞습니다. 드셨는데도 네. 예. 술을 그래서 안 참- 먹었는데도 오해를 사고는 하는데 예, 물론 예, 술 같은 것이 이렇게 악화를 시키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로사세아를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요. 햇볕에 밖에 외출을 하실 때는 선크림을 바르신다든지 그리고 보면 커피나 술을 자주 음용을 하시는 것들도 이런 피부 질환 악화 요인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5년이나 되셨는데 피부과 방문하셔가지고요. 정확하게 다시 진찰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적절하게 원인 제거를 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알레르기 질환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살펴보면은 또 숨겨진 알레르기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장루수 증후군이나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고 치료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 좀 저희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지금 계속 시청하시면서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로사세아라고 이제 병원에 가서 판정이 되면 네네. 약도 복용할 수도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근본적으로
장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떻게 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이제 제가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면 좀 예. 복부에 가스가 차거나 아니면 더부룩한 느낌이 있거나 때로는 복통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변비가 있거나 묽은 변이나 설사를 하는 경우. 그러면 그 외에도 이제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거나 생긴 경우. 그리고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비염이나 천식 같은 알러지 질환을 동반하거나 피부에 잦은 염증 반응을 가지신 경우, 뭐 예를 들면 건선이나 아토피 같이 만성 그런 피부염이 있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화면에 나가는 증상 중에서 두세 가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일단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기승전장이라고 쓴 건 뭐냐면 네. 뭐니 뭐니 해도 장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네. 이럴 경우에 장누수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5R 요법이라 그래서 장 면역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일단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인이 될 만한 그런 나쁜균을 제거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부족한 소화 효소라든지 글루텐, 카제인 이런 단백분의 효소를 투여하는 과정이 되겠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장내 필요한 유산균을 환자 상태에 맞게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점막 세포가 잘 재생되도록 그런 초유라든지 오메가3, 아연 같은 비타민, 미네랄을 잘 투여하는 것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장 면역 이런 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이나 숙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알러지 유발 음식을 피하고 명상이나 요가 그리고 중심 근육 운동을 한다든지 스트레스 이완을 위해서는 트립토판이나 아니면 근골격계 건강을 위해서는 MSM 그리고 부신 스트레스를 위해서는 환기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혹시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지금 장누수 질환이라 이걸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5단계로 고쳐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네. 일단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피하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가 네. 글루텐이 많은 밀가루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밀가루를 좀 피하시고 네네. 또 선크림도 바르시고 네. 또 정확하게 병원에 가셔서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를 좀 알아보셔야지 이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되겠네요. 대부분 이런 경우 병원에 방문하셔서 보면은 네. 심각할 때는 이제 항생제를 주로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근데 반복적인 항생제 투여하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화와 호전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 가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점점 염증이 심해지면 딸기꽃처럼 이렇게 코 염증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를 초래할 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약간 좀 어렵다 보니까 한번 주변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많이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의외로 많고요. 네. 그냥 이게 원래 이런 거겠거니라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해도 또다시 또 반복이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시다 보면은 아예 그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 가지고 염증이 악화돼 가지고 피부 실핏줄이 많이 생긴다든지 피부가 더 예민해진다든지 아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딸기꽃처럼 비마형처럼 그런 형태로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좌절하지 마시고 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치료를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염증성 피부 질환을 살펴보다가 이렇게 또 근본적인 장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치료할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통합 치료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너무 개별적인 문제만 보면은 네.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어떻게 치료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저희 클리닉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큰 줄기만 좀 잡으면은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건강 3위 일체의 첫 번째가 되는 이제 뇌 수면 밸런스, 스트레스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갑 면역 밸런스, 세 번째로는 척추신경 밸런스를 보완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모 대학 병원에서도 통합내과라는 과정을 개설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네. 이제 개별적인 과에서 그 개별 뭐 질환에 접근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예.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삼위일체라고 제가 또 표현을 했는데 네. 뇌 밸런스를 중요한 차지하는 것은 숙면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고 충분히 쉬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이제 뇌를 잘 안정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갑 면역 밸런스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방어막을 잘 형성해 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건강한 척추신경 밸런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네. 자율신경 건강을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 네.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신경계거든요. 그래서 척추신경 밸런스를 체크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몸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공관절 있으신 분들은요. 네,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지금 여성분이신데요. 지금 혹시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50 중반이고요. 네. 증상은 한 심한 건 5, 6년 전부터예요. 네. 얼굴에만 그냥 어떻게 보면 알러지 같고요. 네. 작은 뭐 좁쌀처럼 그렇게도 생기고 크게도 생기고 또 그게 크게 생긴 피부를 제가 손으로 눌러보면 굉장히 두터워요. 아, 그래요? 벽돌처럼 굉장히 두텁고요. 그게 네. 이제 조금 약 먹고 좋아지면 이제 피부가 살살살 풀리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약을 먹으면 괜찮아졌다가 끊으면 또 심하고. 항생제도 먹어보고, 저거 스테로이드 약도 먹어보고 지금 근데 지금은 약을 먹고 있어요. 항생제 약을. 아, 그래도 근데 병원에 지금은 가셔서 처방을 좋아졌는- 좀 받으셨나 봐요. 네네. 지금 네. 좋아지기는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약을 끊으면 다시 발병하고요. 또 저는 음식물 이런 게 알러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엉, 도라지 이런 걸 지금 일절 못 먹고 있으니까 아, 또 TV에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이래 네. 좋은 치료제 저런 걸 제가 무서워서 못 먹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막 치료했다가 갑자기 뭐 하나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또 다시 이렇게 생기고요. 네네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호전과 악순환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전형적으로 네. 알러지 질환도 있으면서 무슨 음식을 드시면은 그 알레르기 반응도 있고 혹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드시다 보면은 장이 불편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그런 증상은 전혀 없는데요. 네네. 그냥 제가 여태까지 느낌 중에 이제 사포닌 음식이 들어가면 네, 잘 갑자기 안 들리는데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요? 사포닌 들어가는 인삼, 홍삼, 예, 예. 도라지, 칡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먹으면 약 먹었던 게 갑자기 도로암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검사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제가 지금 5년 전에 혈액암을 치료를 했었어요. 혈액암이요? 근데 네네네. 근데 그 전부터 제가 이런 증상을 느꼈었거든요.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알러지 질환도 있으면서 그리고 또 모두가 무서워하는 이제 암까지 투병 생활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알러지 질환이 있고 암까지 있으시다면 저는 무조건 장 면역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뭐 염증이 생겼거나 해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이제 주기적으로 심해질 때마다 병원에 내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 쓸 때만 잠깐 좋아지다가 또 약을 끊으면 또 반복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좀 사실 난처하고 의료진도 좀 난처해하기도 하고. 네, 그럼 어떤 검사를 먼저 받아야 되나요? 네. 일단 저는 이 기능의학적인 이런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적인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부 하나만 보게 되면 사실 그냥 뭐 피부에 염증이 있으니까 항생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국소적으로 뭐 염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스테로이드를 또 환자들은 당장 좋아지니까 이거 바르면 좋다 생각하고 장기간 쓰시다가 피부가 더 약해지거나 악순환이 더 반복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원하셔가지고 지금 50대 정도 되셨다고 그러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로사세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인형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 사실 피부질이라는 게 이제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런 호르몬 밸런스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장 면역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정확한 설명을 좀 많이 못 드렸지만요. 우선 좀 병원에 가셔서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해 주신 분은요. 바로 류호성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계속해서 2부에서는요.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